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컴퓨터 능력 이거 필기 멀티미디어 부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멀티미디어 관련된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자, 멀티미디어 정의를 조금 해보고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이 특징,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요, 보통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멀티라는 용어. 미디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의 매체가 디지털로 통합이 됐다. 합쳐져 있다. 통합 전달된다. 이걸 멀티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데이터의 용량이 커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냐면 압축이라는 방식이 있죠. 압축해서 저장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용량이 너무 크면 저장 공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또 전송도 하는 거죠. 용량이 좀 작아지면서 조금이나마 통신 비용이나 시간의 전략 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나요? 뭐 발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런 내용들도 여쭤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집집마다 보급이 잘 됐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뭐 보급 확산.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데가 있고 휴대폰이 없는 데가 없는데, 즉 휴대폰도 컴퓨터라고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게 됐고, 또 인터넷이 되게 속도가 빨라졌어요. 인터넷의 어떤 뭐 통신망이 기술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 PC 통신할 때보단 속도도 빨라지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압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압축 기법과 같은 어떤 데이터의 처리 기술도 뭐 됐을까요? 발전되겠죠. 그러다 보니 영상도 더 무거운 걸 쉽게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멀티미디어가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게 문제로 또 나오니까 적혀 있었겠죠? 1번으로 디지털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아날로그가 좀 있습니다. 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쉽게 되니까 변환하여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처리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쌍방향성입니다. 쌍방향은 뭐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보 제공자의 선택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으로 데이터를 전달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서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의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쌍방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선형이다. 비선형성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순서가 없고요. 순서가 없다. 무작위적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꺼내올 수도 있고 중간에서부터 실행할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거꾸로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비선형이에요. 순서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가 통합됩니다. 정보의 통합성, 텍스트나 그래픽이나
사운드나 그죠? 동영상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들어보셨죠?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그림이죠.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다양한 등의 여러 미디어가 뭐 돼요? 통합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용어 중입니다. 용어입니다. 하이퍼 텍스트라는 용어도 있고요. 하이퍼 미디어라는 용어도 있고요. 하이퍼 링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비슷한 하이퍼가 다 들어가죠. 하이퍼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텍스트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문서 안에서 문서 내에 어떤 특정 문자를 선택했을 때, 그죠? 연결된 서로 이동은 식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글자를 누르면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동하듯이 우리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이런 각종 문서에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결국 하이퍼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기반, 문자 글자 기반이다라면 그죠? 라면 텍스트 기반이라면 하이퍼 미디어는 하이퍼 텍스트와 멀티 미디어가 합해진 거죠. 합해진 어떤 뭐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결은 되는데 어떻게 연결돼요? 멀티미디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픽, 뭐 사운드, 뭐 동영상, 요런 정보와도 연결이 하이퍼 미디어. 텍스트는 글자 문서에 연결이 되고 이때 둘 다 하이퍼 들어 있었잖아요. 이 하이퍼가 뭐냐면 문서와 문서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 뭐는 어떤 그런 기능 주면 되겠죠. 문서뿐만 아니고 모두 돼요. 관련되어 있는 영상, 소리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퍼 링크가 연결이거든요. 이 연결되는 개념을 텍스트에 붙였느냐, 멀티미디어에 붙였느냐에 따라서 하이퍼 텍스트 내지는 하이퍼 미디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그것이 이런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지금 갖고 있어요. 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쪽은 오히려 쉽습니다. 접근이 쉬워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통합한다. 괜찮죠?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달된다. 오, 괜찮아요. 미디어별 파일 형식이 획일화되어 멀티미디어 제작에 이용해진다. 자, 획일한다는 말은 다 똑같다 이러는 말이에요. 똑같다, 획일화되어 있다, 똑같다. 근데 멀티미디어가 엄청 다양하고 애니메이션 그림도 다르고 영상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엄청 다양해요. 제가 볼 때 획일화라는 말은 올바른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을 통합하죠. 옳지 않은 것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획일화 아닙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가죠. 자, 멀티미디어 특징이 아닌 것, 디지털, 쌍방향, 통합성, 맞습니까? 선형이 아니고 선형은 순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자가 붙어야 되겠죠. 비선형입니다. 그렇죠? 순서 없다. 선형성 의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되겠네요. 그렇죠? 획일화 안 됩니다. 선형성 됩니다. 그렇죠?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든 텍스트를 뭐라 합니까? 이거는 하이퍼 텍스트. 맞죠? 하이퍼 텍스트.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멀티미디어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인데요. 이 관련된 용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는요, 뭐 비트맵이나 벡터, BMP, GIF, JPG 이런 뭐 그림 관련 쪽이죠, 그죠? 그래픽 데이터입니다. 그래픽 관련 쪽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각 관련된 내용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트맵은 어떻고 벡터는 어떻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서 구분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첫 번째로 비트맵. 자, 일단 점인데요. 그림을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픽셀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하면 pixel 픽셀이라고 하는데 그림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점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다른 말로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해요. 비트맵이나 레스터 이미지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이미지는 그림을 확대해 보면 확대 시에 톱니바퀴 뭐 모양으로 나온다. 이걸 같은 말로 매끄럽지 못하다. 되게 거칠어지고 확대하면 깨진다 그래요. 깨진다. 분산 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실적인 거죠. 사실적인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같지 않고 진짜 같다. 뭐 이런 사실감이 있는 게 비트맵이고요. BMP라는 확장자, JPEG라는 확장자, GIF라는 이런 그림 파일의 확장자들은 비트맵 이미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벡터가 약간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이나 이런 선을 이용해 하는 이미지. 그러다 보니 이 벡터 이미지는 확대했을 때 거칠어지지 않아요. 테두리가 매끄럽게 거칠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같은 느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림이네. 막 확대돼도 똑같아요. 예, 그런 이미지고. 벡터의 확장자로는 EXF, AI, WMF, CDR 뭐 이런 의미고 있는데 종류를 알아 놓으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려우시면 벡터에 대한 정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AI는 일러스트의 상자입니다. 일러스트. 자, 일러스트는 이렇게 확대도 거칠어지지 않아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BMP가 있어요. BMP는 비트맵 이미지의 어떤 고해상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의 확장자이고요. 얘는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량이 어떨까요? 비트맵 위의 용량은 커요. 크다. 그래서 용량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보면 BMP보다는 가급적 JPG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죠? GIF도 있어요. GIF는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인데요. 얘는 256가지의 어떤 컬러를 지원이 돼요. 근데 이게 8비트예요. 8비트. 2의 8승이거든요. 컴퓨터는 항상 비트 수가 2의 지수승으로 올라가는데 2의 8승하면 256가지가 돼요. 그래서 8비트 256가지가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GIF 확장자를 가진 그래픽 이미지의 특징은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움직이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GIF가. 그래서 GIF를 또 조금 사용할 때 선호하는 방식이 있고 무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합니다. 손실도 하고 무손실도 해요. 그런데 무손실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여러 번 압축해도 이용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번 압축해도 그림의 화질에 손상이 없어요. 손실이 없으니까 손상이 없다. 무손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IF고요. 그리고 이제 JPG 또는 JPEG라고 합니다.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이죠. 그죠?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 기술 JPG 또는 JPG. 저희가 동영상 압축 기술의 표준은 MPG라고 그러죠. J 대신에 M이라고 쓰면 되죠. 그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JPG는 색상이 되게 많아요. 24비트 트루 컬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4비트니까 2의 8승이 256인데, 그럼 2의 24승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예.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600까지 1600 예, 개라고 하면 개라 문장으로 가지로 갈까요? 예, 색상이니까 이렇게 가지의 색상이 표현이 됩니다. 숫자 꼭 모르셔야 돼요. 이 24비트 트루 컬러를 지원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손실 압축 방식이 있고 비손실 압축 방식도 있고 그죠? 근데 GIF는 무손실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JPG는 손실 비손실이라고 되어 있네. 비손실 무손실 뭐 같은 의미니까 방식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손실은 잘 안 쓴다. 그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비용도 있고 여러 문제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주로 한다. 라고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문자나 선이나 세밀한 격자나 이런 등의 고주파 성분이 많은 많은 그러한 이미지 변화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JPG가 좋지만 JPG를 다 못 쓰는 이유가 어떤 데는 GIF 쓰던데 어떤 데는 PCX 쓰던데 뭐 PNG 쓰던데 뭐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품질이 떨어지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GIF, JPG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PNG라는 행자가 있죠. 웹상의 최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픽 형식을 우리가 PNG라고 합니다. 조금 GIF에 위에 있는 GIF 있죠? GIF의 GIF 포맷이라는 이미지의 이런 의미입니다. GIF 포맷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위에서 무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무손실 압축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또 애니메이션 표현이 안 돼요. 위에 GIF는 됐잖아요. 근데 안 돼요. 하지만 트루 컬러가 지원이 돼요. 트루 컬러가 지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색상수가 좋아지니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투명색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에 맞는 그림 확장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쓰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픽 데이터입니다. 자, 한번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컴퓨터에서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 비트맵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이용한다. 이건 비트맵이 아니죠. 뭐예요? 이거는 벡터죠. 1번이 바로 다. 이미지 확대하면 테두리 거칠어지고 BMP, JPG, GIF 등의 확장자를 쓰고 확대하면 이렇게 거칠어지다 보니 사실적 이미지, 그림 같지 않은 사실과 똑같은 실제 이미지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비트맵의 장점입니다. 다음 그래픽 데이터 표현에서 벡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벡터.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 곡선을 표현한다. 답이네요. 보기가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1번이네요. 확대하면 테두리에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스터 방식은 비트맵이라 그랬고요. 픽셀로 정교하고 다양색을 표현하는 것도 비트맵입니다. 픽셀은 점이라 그랬죠. 그죠? 벡터는 점이 아니라 직선 곡선을 이용합니다. 그죠? 둘 다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JPG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JPG는 정지화상을 위해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의 표준이고요. 비손실 압축 방식도 규정되어 있지만 토커 문제 등 이유로 잘 안 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JPG 표준을 사용하는 파일 형식에는 JPG, JPG, JPE 이런 확장자를 가질 수 있어요. JPEG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아주 널리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죠. 1, 2, 3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한번 보죠. 문자, 선,
세밀한 격자 등의 고주파 성분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에서 품질이 우수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이런 고주파 성분이 많으면 예, 품질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GIF나 PNG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4번이 잘못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됐죠? 자, 요런 예, 특징이 있음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픽. 예, 멀티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그래픽에 기법이 나옵니다. 어떤 기법들이 있냐면 디더링, 렌더링, 모핑 이런 용어인데 이런 용어가요. 이렇게 이 선택해 달라는 용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 디더링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딱 단어나 뭐 여기서 문장이 떠오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컴퓨터에 지금 학습해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죠. 앞에서도 어떤 단어일 때는 뭐다. 라우터면 뭐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브릿지면 뭐다. 이런 식으로 예,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 여기도 그런 종류고 충분히 나올 만한 예, 그래픽 기법들을 뽑았어요.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필수로 숙지하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하시기가 유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픽 기법도 따로 한번 정해 볼게요. 첫 번째로 디더링, 디더링, 디더링. 저는 디더링 하면 제한된 색상을 이용하여 예, 새로운 색을 만든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색상이 몇 가지밖에 못 쓰는 제한된 색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물감 같은 거 섞어 보면 검정이랑 빨강이랑 또는 파랑이랑 빨강이랑 섞으면 다른 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색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그러한 기법을 컴퓨터 용어에서는 그래픽 기법에서는 디더링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외우셔야 돼요. 디더링. 자, 그리고 렌더링. 뭐 렌자를 바깥 렌자로 해도 되고 영어다 보니까 안 렌자도 예, 동일하게 예, 상관없어요. 렌더링 하면은 사실감, 진짜 그림과 같은 사실감. 저는 렌더링 하면 사실감, 뭐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렌더링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어, 물체의 모형에 명암과 뭐 색상을 입혀 사실감을 더해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을 의미한다. 링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모핑이라는 예, 모핑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사람이 남자에서 여자로나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나 또는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예, 동물이나 어떤 예, 로봇이나 뭐 귀신이나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뭐 전설의 고향과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환하는 뭐 기법. 예, 모핑. 모핑하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필터링. 뭘 걸러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에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 또는 작업, 뭐 기능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포토샵 같은 데도 필터링 기능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고 무늬도 예, 작업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컴퓨터에서는 그런 예, 필터링 기법을 많이 쓰죠. 리터칭이라는 그래픽 용어가 있어요. 리터칭. 저희가 이제 리터치 한다 이런 말도 일상생활에서도 좀 쓰시죠. 뭐 학생분들이나 어린 학생분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성인이 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눈썹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눈썹을 어떻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리터치 예,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래픽에서도 리터칭이라고 하면 그림을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작업했던 것을 한 번 더 작업하겠다. 그런 의미가 리터칭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하거나 수정하거나 요런 작업을 리터칭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슷하게 쓰고 있죠. 예. 아주 새로운 용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레이싱. 어,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느낌이 좀 있죠. 인터레이싱은 TV에서 한 번씩 이렇게 프로에서 적용을 하는 걸 보는데요. 이미지에 처음에는 자세하게 안 보이세요. 대략적인 모습만 먼저 보여줍니다. 흐릿한데, 뭐 같은데, 닮았는데, 뭐 같은데, 그러니까 동물인지 사람인지 처음에는 구분을 좀. 사람은 사람인데 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누군지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점차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고. 예, 가끔 이제 이렇게 퀴즈 프로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2차원 그래픽에서 말씀드린 비트맵 이미지 상에서 톱니 모양으로 경계가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는 거죠. 깨지는 현상이라 그랬죠. 부드럽지 못한 이러한 작업, 부드럽지 못한 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좀 안 부드러우니까 경기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이거죠. 그냥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그러면은 안티 에얼리싱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안티 엘리어싱의 반대는 뭘까요? 엘리어싱이죠. 안티는 반대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리어싱이 뭐예요? 그러면 경계가 매끄럽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매끄럽지 못한 걸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안티 엘리어싱이죠.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용어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가 있겠죠? 그죠? 볼까요? 문제가 기네요. 자,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의 색상과 배경의 색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맞죠? 조금 전에 바로 했어요. 안티 엘리어싱.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모델링.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의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감. 사실감 하면 저는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델링이 아니라 뭐라고 배웠죠?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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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휘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렌더링. 뭐 상관없어요. 자, 사실감. 2번 옳지 않은 거 2번 답입니다. 디더링 하면 어떻게 돼요?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이용해서. 그죠?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거. 괜찮죠? 모핑. 두 이미지가 아주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하는 기법. 잘 돼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그래픽 기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사물 모형에 명의와 색상을 추가해서 사실감을 더해주는 작업. 사실감이 또 났습니다. 사실감은 뭐예요? 렌더링이라 그랬죠. 잘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계단 형태로 나타나는 걸 무엇이라 합니까? 얘를 뭐라고 합니까? 엘리어싱. 그래서 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엘리어싱의 반대 뭐라고요? 안티 엘리어싱 이라고 배웠죠. 그죠?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모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핑은 어떻게 됩니까?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가 그죠? 두 개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면서 서서히 변하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2번이 되겠습니다. 모핑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를 보겠다는 거죠. 둘 다 2번이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그래픽 기법 용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잠시 끊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멀티미디어를 조금 더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